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이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치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창의도전 페스티벌을 통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표현력과 능력을 길렀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박스와 종이 등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듭니다. 구조물 위에서 굴린 구슬은 레일을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다양한 롤링볼 장치들이 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을 이용해 가뭄과 산사태 등 기후 위기 현상을 표현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을 표현한 학생들은 지구의 소중함도 느꼈습니다. 스티로폼 작게 부셔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폭설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여기 안에 흘러내리는 걸 표현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력 발전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롤링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 도전, 상상력, 협력 이런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우리 전남의 특색적인 발명 교육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도전, 협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담고 2016년부터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완도군 소완도에서 재배하는 노지 감귤이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한파로 상당수 감귤나무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군 소완도 바닷가 근처 야산에 조성된 감귤농장. 1헥타르가 조금 넘는 과수원 곳곳에 감귤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소완도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감귤나무 3,000그루가 동해를 입은 겁니다. 5년 전에 그 추위가 한번 왔었죠. 그런 추위가 그때 왔을 때도 그렇게 이만한 그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 추위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가지가 얼면 수지병이 발생하면서 아열대 과일인 감귤나무가 말라 죽는 겁니다. 과수원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죽은 나무 사이로 생명을 이어간 가지는 열매는 맺었지만 뜨거운 태양에 화상병을 입었습니다. 40년 전 소완도에 처음으로 심어진 감귤나무입니다. 지난 겨울 냉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처럼 말라 죽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 소완도 노지 감귤은 수확 후 부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신선도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다는 게 특징.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으로 당도가 높아 입소문을 타고 주로 전화 주문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냉해가 심각한 올해 예상 수확량은 10% 감소한 180톤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밀감나무는 별로 많지 않는데 주문량이 솔직히 조금 많아가지고 주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피해는 심각하지만 재배 면적이 적은 탓에 소환감귤 농가들은 대부분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기후변화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에 소환감귤 재배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기 인증 농가는 헥타르당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가는 헥타르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 농가는 헥타르당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12월 29일까지 토양 검정 결과를 지참해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2,000건을 달성했습니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1일 8명의 기부자를 시작으로 316일 만에 참여자 2,000명을 돌파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41%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기부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95%를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간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북콘서트에 앞서 내년 총선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제가 유지됐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세종과 청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실종되거나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등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18로 인한 실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도 계엄군 성폭행 피해자 등 18명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정부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목포시가 폐 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큰 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 현수막을 활용해 큰 물고기 자루 150개를 만들었습니다.